근데 여기 그 조항에 그 이런 위조범을 잡거나 신고한 자에게는 범인의 재산을 준다라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이거 네. 분명히 고발하죠, 이러면. 예, 이게 가끔 고발범 잡아낼 때 이 수법을 써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거 다 털어서 너한테 주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용을 하면요, 우리는 조선은 정부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경우는 이제 포상을 준다는데 이걸 남용을 하면 마구 고발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고발이 남용되고 서로 믿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왜냐면 과학 수사도 없는데 증언에만 의지해야 되는데 아무나 고발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쓰거든요. 그러면 문서 위조를 처벌하는 데는 조선시대 경우를 보면 특히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그 공문서가 주로 공문서가 그런데 그러니까 어번은 무조건 참여이고, 그러니까 어느 등급의 문서를 위조했느냐. 그러니까 중앙 관서냐, 그렇죠. 지방 관서냐, 왕이냐, 뭐 아니면 군 뭐, 관련된 그렇죠. 기관이냐. 그리고 뭐. 관청마다 품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하여간 높은 관청을 위조하면은 그거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요. 일단 공문서일 때는 차명까지 갔었죠. 네. 근데 사문서일 경우에는 차명까지는 안 가고요. 제일 무거운 법이 장백다에다가 도형 삼천리. 그러니까 유형이죠, 참. 사형 아래. 사형 아래. 그다음 삼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낸다. 그러니까 요거까지가 있어서 그게 가장 엄한 이제 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는 이걸 어디다 썼느냐. 예를 들면 대전회통 위조조에 이런 게 있는데, 재상의 서간을 위조했을 때 이건 편지잖아요. 뻔해 이거 어디다 쓰는지. 조선시대는 이렇게 편지 보내서 야 나 우리 집에서 뭐 좀 필요한데 보내주라 이거거든. 친분을 과시하면서 딴 데다 뭐 이렇게 하나. 그렇게 재산 편지에서 딴 데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수령한테 편지 보내갖고 나 종이가 좀 필요한데 좀 주라. 종이 만들어서.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이게 오픈 마켓이 아니라 이 공공에서 이게 많이 돌아다니니까. 행정망을 통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그러니까 제대로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런 관을 통해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위조도 많은데 이건 손 못 대겠고 재상의 서간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직이 좀 들어가긴 했네요. 따지고 보니까. 그렇죠. 재상에서 했을 때는 사안이 중요한 거는 먼 변방 지역으로 정비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개 다 들어간 거네 실제로는. 재상에 요렇게 해놓고 아마 일반인의 서간을 위조했을 때도 뭐 이렇게 낮춰서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사문서라고 하는 거는 일단 지금 공문서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앞에서 사례를 들었듯이 과거 합격증을 위조한다 이런 방식인데, 이건 사문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토지, 노비, 토지. 산송 뭐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어요. 재산하고 재산 관련된 거죠, 것이죠. 사실은. 그게 다 이제 사문서에 들어갑니다. 돈하고 관계 없는 걸 뭐 굳이 위조할 필요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토지 문서 위조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거야? 토지 문서는 그 아까 어법 위조한 거보다는 한 단계 아래입니다. 최고 가는 것이 이제 장 100대에다가 유 삼천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역시 토지가 크긴 크구나. 죽이진 않. 그러니까 죽이진 창형, 않죠. 교형 그 밑에요. 결국에 이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위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사회는 어쨌든 신분제 사회다 보니까 문서 위조일 경우에도 그 위조한 자가 양반이냐, 일본 평민이냐, 저기 노비냐 여기에 따라서 또 양형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료일 경우에는 영원히 사용하지 않으니까 관직이 이제 앞으로 못하게 한다던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로 멀리 유배 보내버린다던가, 그 밑에 그냥 노비를 만들어버리죠. 섬에다가 처박는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긴 근데 이거 훔치는 거 주로 노비들이 훔치더라고. 문서 관리 같은 거 하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제 관리하고 네. 도장이 어디 있고 이런 걸 알고. 네, 그래서 이게 꼭 위조를 하는 게 아니라 도장을 훔쳐와서 찍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제일 골치 아픈 게 종이. 어. 홍패 이거. 얘도 지금 홍패 종이. 이미 들고 오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일단 특수 보안 용지 같은 거죠. 현대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화폐 찍는 것도 종이가 특수.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는 만들기 힘드니까 얘가 이게 브로커 이종원이가 이게 아주 고급 브로커인데 이 사람이 가져왔잖아요. 종이까지 어디서 빼온 거야. 종이까지. 어디 정부에서 누군가한테 빼돌렸다. 빼돌린 거야. 다 노비들이 빼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공문서든 사문서든 위조를 하는 건데
현대사에도 마찬가지고 고대사에도 마찬가지가 순전히 내가 소장 목적으로 공문서나 사문서를 물론 위조를 하는 순간 그거는 죄가 되긴 해요. 근데 소장 목적으로 위조를 하는 거는 남한테 걸릴 일도 없고, 그런데 항상 세트로 도는 게 공문서든 사문서든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남한테 제시를 한다. 즉 행사거든요. 그런 죄목을 보면, 그 기소된 내용을 보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라고 돼 있어요. 즉 위조만 하면 그것도 죄고, 그거를 또 들고 가서 누구한테 보여주고 하는 게 행사인데, 그게 또 목적이 있을 거죠. 행사를 하는 게 그냥 나 잘 만들었지 하는 거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재산관계가 엮이니까 기본적으로 횡령, 배임, 사기 같은 그런 재산범죄들, 그러니까 지능형 범죄죠. 지능형 재산범죄들하고 세트로 항상 돌아가요. 그냥 아무 이유, 그러니까 고대사에도 마찬가지지만 토지에 대한 걸 위조를 해서 결국에는 이거 내 토지 내 거야, 이거 조상 거부터 우리 거다, 나한테 줘 하고 또 사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해서 경합이 돼요, 여러 범죄들이. 근데 그래도 조선시대는 만들다가 만 거는 업어나 해당하는 건데, 변호사님 말 들으니까 전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칼라 프린터 스캐너 처음 보급됐을 때 문서 같은 거 스캐너 또 화폐 같은 거 갖고 보여주면 그 걸린다면서. 그때 여러 사람은 걸렸었어. 행사죠.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예를 들어 그냥 내가 칼라로 잘 복사를 한다 이제 보여주는 것도. 그리고 현대사에서도 미수범은 처벌이 되고, 이제 공문서 미수나 것도. 미수.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됐어도 그러니까 미수, 여기도 이제 미수 기수 안 따지고 일단은 다 날렸었잖아요. 업어도. 그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만들다 말아도. 네네. 와, 공문서는 여전히 무섭네. 공사문서 둘 다 미수범은 위조 있어요. 자체. 위조의 자체가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어떤 신용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어느 기관에서나 나 법을 몰라서 그랬어요는 안 통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모든 사람 다 나 법 몰랐어요, 몰라서 뭐 했어요 다 이건데 그건 안 통해요. 뭐 변호사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그냥 교육을 받고 한 사람은 법률의 부지는 어쨌든 인정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에서 되게 중요한 상식인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현대사에서는 공문서 위조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제 처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중요한 건 벌금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도 이거는 집행유예 받거나 하지 않으면 어쨌든 깜빵 가야 되는 거고요. 벌금으로 끝날 게 없어요. 네, 벌금형이 없고, 사문서 위조는 일단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딱 징역형도 절반이고 벌금형이 존재하잖아요. 야, 이거 어보가 조선시대 얘기만이 아니네. 그러니까 벌금형이 없다는 거는 진짜 피고인 입장에서 굉장히 쫄리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구나. 야, 역시 우리나라는 공이야. 무서운 나라야.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댓글 나니까 미국의 변호사님들 계시던데, 우리 이런 거 미국 법은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혹시 보시는 중에 외국에 계신 분 있으면 왜 그것도 모르냐 그러지 마시고, 법은 자기 나라 법도 잘 모르는데 그런 걸 좀 비교를 해주면 비교 법적으로 더 재밌는 이 프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미법 쪽은 저희랑 또 체계가 대륙법 체계랑 다르니까 조금 생각이 마인드가 다를 수도 있어요. 미국에 계신 변호사님 꼭 앞으로 우리 댓글로 꼬박꼬박 비교 좀 해주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문서든 사문서든 위조한 사람들은 전과가 있어요. 사기 전과든 사문서, 특히 사문서 위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범죄랑 이거는 세트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를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기 전과가 있고 거의 상습범이라고 하죠. 전과들이 반드시 있어요. 야, 그런 거 보면 나도 위험했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위조하는 게 도서관 출입증. 네, 그 사문서 위조. 그게 왜 사문서 위조가 되냐면, 보통 아까 참 이제 아까 박사님께서 이제 어떤 죄질에 따라 다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기관 거를 위반했냐 이런 것보다는 사기로 횡령한 금액이,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게 사실 세트로 같이 노는 거를 또 보고, 당연히 아까 세트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전과가 있으면 당연히 초범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이제 크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고, 우리처럼 이걸 통해서 재상의 거를 위조했냐 아니면 그냥 일반 저 같은 사람 걸 위조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구별은, 글쎄요, 양형상의 구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법상에 이제 그런 구별은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좀 구별할 게, 공문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다 보면 되는데, 내용이 이제 허위일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권한 없는 자가 작성했을 때 처벌받는 게 있어요. 근데 사문서 위조는 내용의 진실과 허위는 구별하지 않고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것만 처벌이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처럼 박사님 연대 학생인 건 진실이잖아요. 진실이니까 도서관 출입증 내가 연대 예를 들어 학생이다라고 썼지만 이게 없다면, 그러니까 권한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사무소 위조가 되는 거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 위조 안 했어요. 그때 애들이 이거 위조하는 법 없나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겠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고, 이제 현대사에서도 사문서 위조가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민사소송 하다 보면 뭐 종중이니 뭐 주주총회니 하고 서로 막 다수 여러 명이 또 싸우는 것들 보면 또 회의록 이런 게 있잖아요. 회의록은 뭐 누가 위조를 했니 어쩌니 하고서 또 서로, 그러니까 소송 기법적으로 또 뭐 네가 위조했니 내가 위조했니 서로 또 사문서 위조라고 고소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또 있어요. 중요한 증거일 경우에는. 회의록. 그러니까 민사를 하면서 사문서 위조가 세트로 이제 누군가가 서로 고소 고발하면서.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차용증 같은 많이 안 쓴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게 차용증. 네. 그럼 말밖에 없는 거잖아요. 말이나 요즘 계좌이체라도 하니까 뭐 그거라도 그러니까. 하고 뭐 문자라도 하다못해 야 돈 갚어 뭐 이렇게라도 서로 네. 주고받은 게 있으면 이제 증명이 되는데 그런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러니까 아무튼 옛날에도 문서를 위조해서 어디다 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요즘은 그게 극히 중요하다는 거죠. 100원을 사기를 쳤느냐, 1000억을 했느냐. 뭔가 이제 행사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그 어떤 이유로 이제 썼는지. 말 그대로 그냥 도서관 출입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그걸 통해서 자꾸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난 안 했다니까. 이 고급 브로커인데 어떻게 걸렸네요, 진짜. 그러니까 누군가랑 이제 돈 먹고 제대로 일 처리가 안 됐구나. 아마 분명히 이제 빵꾸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원한을 품고서. 아마 여기 보니까 배달 사고도 있는데 그 중간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배달 사고. 그 만들라고 준 건데 그것도 그나마 중간에 떼먹은 거죠. 네, 떼먹었죠. 뇌물이니 뭐니 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배달 사고를 전제를 하고서 몇 프로니까.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한 10%만 돼도 배달사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20% 이제 20% 30%가 넘으면 이제 썩을 놈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배달 사고는 기본적으로 다 전제를 하고서 뇌물은 그런. 뇌물은 진짜 배달 사고가 네. 기본이야. 이 그 무가 응시하려다 내가 고발한 건 아닌가? 이거 아니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고발했는지는 안 네, 나왔어요. 그거는 어떻게 없어요. 잡혔는지는 사실 네.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로 그 사별 유감에서 벌어들인 돈을 자기가 빌렸던 거 다 갚고도 얼마큼 많이 사서 지금 아까 대나무를 사왔다고 그랬거든요, 팔려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또 이제 그 상인 유통 이것까지 실은 관련이 된 것 같아요. 그걸 들어와서 서류 와가지고 비싼 값으로 판다던가.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그 싸게 있는 그 물건을 떼다가 서로서 팔려고 하는 이런 유통 구조까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3일 육아하면서 뭔가 물품을 상납을 받은 거지 또. 그러니까 사기 편취 금액도 만만치 않은 거죠. 네, 지금 예전에 뭐 크거든요. 첫 번째 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경제 가중 처벌에 대해서 뭐 몇 억 이상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위조한다고 50냥 줬다고 그랬는데 지금 갖고 있는 돈 1000냥 이상이거든요. 네, 몇 1000냥 천냥 이상. 단위거든요. 오, 많이 벌었네요. 네, 그러니까 엄청 벌었고 그걸로 이제 뭐 대나무 사와가지고 들고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엄청나게 버는 거죠. 얘들 가만 보면 다 좀 수상해. 이게 보니까 아주 큰 조직을 잡은 큰 조직. 근데 이 와중에 김유태는 제일 억울할 것 같아. 자기한테 떨어진 거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나한테 더 안 좀 찔를게 이럴 수도 못하면 자기는 어쨌든 죽으니까. 아니면 이 사람 어쩌면 전문 위조범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하는 거 보니까 얘도 되게 흉악한 놈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저씨를 수범으로 모른 게 얘가 전문 브로커다. 나중에 전문적으로 위조를 하는 위조 애.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정호니까 소문 듣고서 찾아오는 그렇죠. 사람일 네. 수도 있다. 그것도 있고 김유태 같은 세고 나자. 경우에는 이렇게 무에다 새겨가지고 찍어놓고 그거 없애버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 이미 본인이 다 해버리고. 원래 이거 가르쳐주면 안 돼요. 이거 추리소설에 나온 거야. 의외로 이런 스탬프나 도장 위조할 때 감자, 무 이거로 네, 많이 쓰더라고요. 지금 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이렇게 정교하게 문서를 위조해 사람들이 속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정교하게 하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어부를 예를 들어 정교하게 했다. 정교할수록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조선 후기 가면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부분들 좀 봐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 허술하게 만들어 놓는다던가 이러면은 목숨은 건지는 그게 얘가 있어요. 틀림없이 너무 잘 만들고 전문 브로커, 이 전문 제작자였던 거야죠. 그래서 그럴 지금 가능성이 인정사정 있죠. 없는 거야 지금. 네. 딱 보니까 이거 똑같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랬을 수도 있죠. 본인이 봤던 거를 그대로 뺏겨다가 위에 놓고 무에 새겨서 찍은 다음에 무는 잘라서 없애버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조직을 턴 거고 이 시절에도 이게 상당히 전문화된 집단이 존재했던 거고 현대사회든 고대사회든 공문서의 위조가 훨씬 더 중한 죄로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법률 상식이라고 해봤자 당연히 위조하면 안 되는 건 다 아시잖아요. 워낙 상식이라서 그러니까 이상한 건 하지 마시고 또 그러니까 아까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는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함부로 타인의 명의로 이렇게 서명하고 이러시면 안 돼. 예를 들어 제가 노 교수님한테 돈을 예를 들어 빌려드린 게 만약 사실이라고 쳐도 제가 차용증을 일부러 만들고 노혜경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사문서 위조는 따지지 않으니까 어쨌든 내가 아닌 남의 명의를 빌려다 뭘 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인만 대리해줘도 큰일 나는 거지 사실은. 대리권을 정당 위임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상관이 위임이 없지만 아닌 경우. 위임이 아닌 경우.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